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감기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아 가지고 이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다가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 조심할 것이지 지는 맨날 감기 걸려가지고 저러고 있고 양해해달라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을 보면은 진짜 혀를 내두르는 고개가 저절로 진짜 절레절레 되는 진짜 수준 떨어지는 저질스러운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죠?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철험회라고 하는 정말 이제 그 근본 없는 사회생활이라고 해봤을까? 저런 인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장되지 않았을까 싶을 법한 어디 뭐 떨거지 같은 애들이 그런 식으로만 난동을 부렸었는데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철험회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회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버전 2가 돼버렸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진짜 조잡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22대 국회 민주당 애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전현입니다. 제가 전희한테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죠.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 정말 진심으로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전현희는? 공부는 꽤 잘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의대까지도 이제 합격을 하고 사법고시까지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니까 공부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죠.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정신이었던 그 여자가 권력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미쳐가지고 저런 식으로 날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들이 만약에 10대, 20대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내가 전현희 딸이요, 내가 전현희 아들이요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정말 낙인되기나 낙인되겠지 무슨 뭐 칭송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전현희가 떠들어대고 있는 거 보십시오. 김문기 씨랑 유동규랑 이재명 세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거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죠. 그렇죠? 그거를 클로즈업 시켰다라 그래가지고 조작이 됐다, 짜깁기가 됐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게 전현희입니다. 그래서 전현희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이재명이 골프 안 쳤습니까? 이재명이 김문기 씨랑 골프 안 쳤습니까?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정말 그렇게 수준 떨어지고 저질스러운 얘기까지 함으로써 이재명의 제가 뭐 그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이재명을 그런 식으로 진짜 옹호하고 싶으세요? 이번엔 또 성경책까지도 들고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천주교인이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천주교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낯뜨거우실 것 같습니다. 저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무슨 뭐 하나님을 모시고 뭔 저기 그 성당을 다닌다고? 이번엔 성경까지 들고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지 않다.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구약 성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다. 그 얘기가 팩트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성경 외로는 진짜 확인해 보자. 진짜로 아마 한 구절도 안 틀리는지 한 단어도 안 틀리는지 확인해 보자. 그거 틀리면은 허위사실 유포한 게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랑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앉아 있는 게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만 저희 가족 중에 전현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저는 정말 어디 가서 전현희가 우리 가족이다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이현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현주 같은 경우는 전현희에 비해서는 그래도 또라이 같은 모습은 좀 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사라지지는 않죠. 정말 제가 정치인들 중에서 기회주의자다. 그리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진짜 왕따 당하고 어디 이제 뭐 찌그러져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이현주 같은 사람이고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좀 많습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이현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삭발까지 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삭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조국을 임명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삭발까지 하면서 그거를 항의하는 메시지를 냈던 거거든요. 저는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야,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특히나 여성 정치인들 가운데 저렇게나 기계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조국에 대한 어떤 불공정, 조국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실망감 이런 것들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수당이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때 여성으로서 자기의 머리를 민다라는 거, 삭발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기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박수를 쳤었습니다. 야, 진짜 저런 정치인이 있었네. 진짜로 우리가 잘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히 새빨간 그냥 뭐였던 거예요? 기회주의자였던 거죠. 이현주가 그때 당시 머리를 밀었던 이유는 제가 확신합니다. 조국의 분노에서가 아니에요. 이현주가 그때 머리를 밀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시에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없고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자기가 묻혀가지고 다음 총선은 노려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머리라도 밀어가지고 내가 존재감을 좀 뽐내야 되겠다. 근데 머리를 밀겠다라고 하는 무슨 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이유로 그냥 제일 적합했던 게 그 시대에는 뭐였던 거예요? 조국에 대한 문제였던 거. 제가 보기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냥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머리를 밀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총선에서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홍준표 캠프에 있었죠. 그렇죠? 이현주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캠프에서 계속해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갈 자리가 없잖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현주를 갖다가 품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 100% 이현주는 민주당에 안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한테 자리 안 주니까, 지한테 직함 하나 안 주니까 거기 이제 삐쳐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마치 좌파 무슨 뭐 종북 주사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듯이 그런 식으로 강도 높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죠. 그러고 나면 쫄래쫄래 지금 이재명 밑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자고 얼마나 진짜 근본 없는 여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도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또 이재명을 대신해가지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에 몇 사람이 빠졌어요. 참고로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뭐라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내로남불의 전형인 것인데 뭐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그 조국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의 몇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영광에 있는 지금 그 재보궐 군수 그 이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다 이제 거기 내려가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그 특검법 표결할 때 불참을 하게 된 거죠. 얘네들 뭐 불참 하나마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주당 혼자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아무 의미도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현주가 개거품을 물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 조국혁신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변 특검법, 지역화폐법 같은 중요한 법안에는 별로 참여하지 않은 채 아침 최고위부터 영광 보선 현장에 있었던 모양이다. 민주당을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이 법안들 처리에 대한 의지보다 훨씬 강하게 전해진다.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쇄빙선의 역할을 자처하길래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모두 응원을 많이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 진짜 가증스러운 여자죠. 정말 앞에 있었으면 한테 꿀밤이라도 때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천박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기회주의자일 수가 있죠? 진짜 소름이 끼치고 진짜 역겨움까지 저는 느끼는데요. 무슨 뭐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고? 단 한 번이라도 이현주가 그 말을 네 입 밖에 내민 적이 있니? 너가 뭐 조국혁신당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조국혁신당을 옹호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만 제가 막 화딱지가 날 정도인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나는 찬성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수가 높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간사하고 간약한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이유가 뭐냐? 이번에 이제 그 김민석 최고가 민주당의 그 수석 최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총대 뱉고 조국혁신당을 계속해가지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미 뭐 썩은 물이다, 뭐 시궁창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막 소리하면서 지는 뭐 NHK 그 새천년 거기는 이제 문 닫아가지고 못 가나? 우리 민석이는 어디 뭐 딴 데 뭐 룸사롱 그런 데 가고 있다?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나 신경 쓰면 모르겠는데 조국혁신당이 아니 당연히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내겠다 하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왜 지가 열불을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그 문자를 국회에서 보내고 있던 장면이 딱 걸렸죠. 그 문자에서 이제 그 김민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두 가지 정도 멘트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 뭐냐? 조국혁신당 쪽에서 이제 그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대화 이제 상대방이 김민석한테 이렇게 딱 사진을 보내줘요. 했더니 그 사진을 보고 김민석이 하는 얘기가 뭐냐? 비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죠라고 얘기하고 이 지금 선거 자체가 마치 쇄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 하나 부끄럽다 지방 의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영광에 계시는 분들과 곡성에 계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순위 딱 저런 거예요. 그냥 동네 선거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딱 지령 같은 걸 내리잖아요. 비판하죠 라는 식으로 딱 지령을 내리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비판에 그 깃발을 꽂았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이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무슨 뭐 조국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냥 뭐인 겁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1인자니까 이재명 다음에 바로 1인자가 될 테니까 거기 지금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가 그냥 먼 쇼를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얘한테 무슨 놈의 철학이 있겠고 무슨 놈의 그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겠고 무슨 놈의 민생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곡성에 계시는 분들, 영광에 계시는 분들, 정말로 민주당의 이 인간들의 실체를 제발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거기서 돌멩이만 갖다 놔도 뽑힌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